여기는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 생산적인 노후, 통합적인 노후를 지향하는 강남 시니어 플라자 해피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휴게실 남현경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휴게실이 되기 위해서 해피라디오 방송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사연이나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방송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 방송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칠성이, 두꺼비, 엄마 찾아 산말리, 라이파이. 이런 이름 생각나세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만화책 제목이나 주인공들의 이름이죠. 어린 시절의 만화책 즐겨서 잘 보셨나요? 만화책 보다가 부모님에게 혼이 나거나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보다가 야단 맞은 일은 없으세요? 네, 만화하고 관련된 재미있는 추억들을 더듬어 보는 것도 아주 즐겁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려서 즐겨보았던 이 만화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화 노래도 한번 들어보죠. 들장미소녀 캔디 들어보겠습니다. 캔디, 들장미 소녀 캔디, 이 노래 들으니까 옛날 생각나시죠? 여러분은 만화를 처음으로 접할 때가 언제였어요? 잠시 눈을 감고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6.25 전쟁 직후라서 이 삶 자체가 윤택하지 못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즐길 만한 어떤 특별한 매체가 없었어요. 요즘 아이들처럼 뭐 게임기, 컴퓨터, 휴대폰, 뭐 스마트폰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니까요.
집안이나 실내에서는 별로 할 것이 없고 주로 집 마당이나 동네 골목 또는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죠. 그래서 몇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놀이는 주로 땅 따먹기, 도둑놈 잡기, 다방구, 말타기, 기마전, 눈이 오면 눈싸움 이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놀이 하는 데는 별로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간단한 도구가 필요했던 것은 팽이, 또 자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연날리기, 그리고 깡통차기, 썰매타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여자들은 고무줄놀이, 공기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초등학교인 국민학교에 들어갈 때쯤이면 오빠나 언니들이 즐겨 읽었던 만화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만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림 한 장면마다 간단한 대화로 연결한 것과 또 그림 하나에 약간 길고 지루했던 설명이 있었던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 만화책은 비싸서 그 당시에 우리가 살 수는 없었고요. 돈이 조금 생기면 만화가게로 많이 갔었죠. 그래서 만화가게는 항상 아이들로 북적댔습니다. 그나마 시리즈로 나오는 만화들이 많았는데 정말 돈이 없으니까 새로 나온 만화 이건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교 가면 그 만화를 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로부터 그 줄거리를 듣는 게 큰 재미였어요. 같이 흥분하죠. 어머 그랬구나. 어머 그랬구나 이러면서. 그 당시 만화 얘기 재밌게 하는 아이들은 바로 스타였습니다. 자, 또 노래 한 곡 듣죠. 마루치 아라치 한번 들어보시죠. 태권동자 마루치 태권소녀 아라치 우리들의 사랑 마루치 아라치 태권동자 마루치 태권소녀 아라치 우리들의 사랑 마루치 아라치 우주의 괴물들을 찾아 인류의 적을 찾아서 오늘도 무쇠 같은 주먹 날리러 가네. 괴물들아 덤벼라 로봇도 덤벼라 우리들의 용사 마루치 아라치 태권동자 마루치 태권소녀 아라치 우리들의 사랑 마루치 아라치 태권동자 마루치 태권소녀 아라치 우리들의 사랑 마루치 아라치 우주의 괴물들을 찾아 인류의 적을 찾아서 오늘도 무쇠 같은 주먹 날리러 가네. 괴물들아 덤벼라 로봇도 덤벼라 우리들의 용사 마루치 아라치 어릴 적에 제가 살던 동네는 도남동이었어요. 근데 그 도남동 만화가게를 자주 갔는데요. 그 만화가게 이름이 칠성이라는 곳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칠성이라는 이름이 그만큼 유명했다는 거죠. 이 칠성이는 만화가 김경원 씨의 대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1929년
함경남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물리대 생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 사변 중에 학원 잡지에 기고하고 그리고 만화계에 데뷔를 하게 됐죠. 그의 첫 번째 연재가 메조리와 헛둥인데요.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던 코미디언이 홀쭉이와 뚱뚱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홀쭉이와 뚱뚱이를 모델로 해서 좌충우돌하는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우리는 정말 재미있어 했습니다. 요즘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55년 4월에는 그 유명한 두꺼비를 경향신문에 장작 발표하지만은 이내 만화가 안희섭 씨한테 넘겨주고 아동 만화에 전념하게 됐죠. 김경원 씨는 1950년도 중반 만화 잡지에 칠성이를 연재하고 그 시리즈 단행본으로 정말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칠성이는 그 친구 깨마기를 낳고 그래서 칠성이와 깨마기 시리즈는 굉장히 유명했죠. 만화방 이름이 칠성이라는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게 전국적으로 많았다고 하니까요. 자, 개구리 왕눈이라는 만화 영화 아시죠? 그 노래 주제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원의 칠성이 시리즈는 아주 단순한 화법으로 휘갈기듯 그린 만화라서 그런지 많은 출판 권수를 기록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주 쉽게 그렸으니까요. 이 칠성이 1등병으로 시작된 시리즈는 칠성이가 입대해서 수색 작전을 하던 중에 개를 한 마리 잡게 되는데요. 이 개의 코가 냄새를 잘 맡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개의 코를 자신의 코에 붙이는 바람에 이때부터 칠성이의 코는 항상 까맣게 그려졌고 이것이 아주 친근한 캐릭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칠성이 1등병은 매 권마다 진급을 하죠. 그래서 진급에 진급을 거듭해서 나중에는 칠성이 대장까지 되고요. 그 속편으로 나온 시리즈에는 대통령까지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메가더 원수와 함께 일본군을 무찌르는데 큰 공을 세웠죠. 아주 생각만 해도 신이 나죠? 네, 자, 은하철도 999 들어보겠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흐르는 수를 건너며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행복 찾는 나그네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엄마 이름 소년의 가슴엔 그리움이 솟아오르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기차는 은하수 건너서 밝은 빛의 바다로 끝없는 레일 위에 햇빛이 부서지네. 꿈을 쫓는 방랑자의 가슴에선 찬바람 일고 엄마 잃은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있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네, 김경원 씨와 만화책을 같이 내셨던 분이 있었어요. 만화가 김정파 씨입니다. 그분은 1924년 개성에서 출생을 해서 일본 유학의 미술학교를 중퇴했지만 이 시나리오 작법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분은 1958년 성문사 시리즈인 아무정의 단행본을 발간해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무정은 요즘 한창 많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레미제라블, 영화 레미제라블, 그 서양 소설 장발장을 번역해서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랑스어로 레미제라블은 영어로 더 미제라블, 우리말로 하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 후에 50년도 말에는 김경원의 칠성이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깨마기를 같이 합작으로 게재한 칠성이 검사와 깨마기 변호사 시리즈로 또 우리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김경원의 얼간이 신문기자를 이어받아서 깨마기 신문기자로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괴한이 쏜 총에 코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후 깨마기의 얼굴에서 코는 항상 콧구멍만 2개 그려져 있을 뿐이어서 이 깨마기는 정말 칠성이보다 더 못생겼습니다. 네, 더 못생긴 깨마기 얼굴이 자꾸 눈앞에 떠오르는데요. 노래 듣겠습니다. 또리장군. 덤벼라 붉은 물이 악한 자들아
장난기 어린 만화가 인기를 독차지했지만요. 또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내용의 만화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화가 김종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맞아요. 엄마 찾아 산말리죠. 이분은 1927년 충남생으로 일본 교토 회화 전문 동양학부를 중퇴했고요. 해방과 더불어서 46년에 귀국해서 그 친척이 살고 있던 충남 당진에서 미술 교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골의 풍경과 서민의 생활상이 후에 작품 활동의 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육군본부 작전과에서 대북 홍보 포스터를 맡게 되는데 만화 역시 좋은 소재였어요. 김종래의 단행본 첫 만화는 군에서 그린 붉은 땅이라는 반공 만화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가 전쟁 말기였고요. 그리고 1954년 말 출판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둘째 작품 박문수전과 눈물의 수평선을 발표하면서 인기 작가로 부상이 됐죠. 그의 대표작으로 무려 10판을 재판에 기록을 내며 이 만화판을 놀라게 한 엄마 찾아 산말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 엄마 찾아 산말리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 그 다음 권을 기다리면서 아주 그냥 애를 탄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이 엄마 찾아 산말리 이것이 순정 만화의 시조로 분류될 정도로 그 내용들이 정말 애처롭고 슬픈 이야기들이었죠. 특히 작가의 그 여성에 관한 모성애와 동정, 존경 등의 애틋함을 살필 수 있는 정말 수작들이었습니다. 자, 엄마 찾아 산말리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계신 곳이라면 세상 끝도 멀지 않아요. 엄마가 계신 곳이라면 엄마 마르코가 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엄마는 어디 계실까? 남쪽일까? 북쪽일까?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마르코는 엄마 보고 싶어 울고 있어요. 네, 오늘은 그 옛날에 즐겨보던 만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즐거우셨어요? 네,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남현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